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0.37% 상승 마감했고 코스닥은 0.17%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차트를 좀 보게 되면은 종가 기준에서 3250포인트 위쪽으로 딱 올라서면서 사상 최대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지난 1월부터 해가지고 지금 반년이 지나도록 시장이 좀처럼 이 3200포인트 위쪽으로 축 치고 올라가지 못합니다. 뭐 요때는 그동안 많이 올라서 뭐 조정이었다 손치더라도 최근에는 치고 들어가지 못하는데 왜 못 치고 올라가냐면 그동안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돈이 많이 풀었는데 이제 연준에서 그 돈을 갖다가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동안 시장 오른 것이 이 유동성 때문에 올랐는데 유동성을 줄이려고 하다 보니 지금 시장이 좀처럼 이렇게 위쪽으로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돈이 줄어들 때 우리 앞에 다가올 또 위험도 있겠죠. 예전에 혹시 이 그림 기억나시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참 유행할 때 산 위에서 지금 천둥 번개 치고 비가 엄청 많이 내리고 있다. 조만간에 아래쪽에 홍수가 날 것 같아 가지고 전 세계 중앙은행 정부가 나서 가지고 큰 댐을 만들었다. 이게 그동안 돈 푼 겁니다. 그런데 이 댐을 갖다가 이제 조금씩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자, 돈이 줄어들게 되면은 이제 유동성 딸리는 분들이 부채로 인해서 파산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혹시 IMF 경험한 사람들 있습니까? 이 30대 중에는 IMF를 경험한 사람들이 없겠죠. 그런데 40대, 50대, 뭐 60대 뭐 그 이상 분들께서는 IMF를 경험했을 겁니다. IMF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냥 뉴스를 들으면 그냥 뉴스를 키면 그냥 우리가 익히 알던 기업들이 그냥 부도 났다 소리밖에 없습니다. 그냥 생판 모르던 기업이 부도 났다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늘 듣던 기업들이 그냥 하루에 한 번씩 뭐 무더기로 그냥 계속 부도 났다 소리가 들리고 또 이 기업이 부도 나니까 실직해가지고 사람들이 밖에 나왔다는 어떻게 먹고 사노 이런 거 또 그리고 뭐 생기가 어려워서 좀 안 좋게 어떻게 생을 마감하셨다는 그런 뉴스들이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이 부도가 나면은 얼마나 위험하다는 걸 갖다가 지금 40대, 50대, 60대 이런 분들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빚이잖아요. 근데 이 40대, 50대, 60대 이런 분들께서는 빚을 내도 좀 조심스럽게 내죠. 왜냐하면 이 갑작스럽게 이 부채가 터지게 되면 엉망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좀 위험한 게 바로 20대 그리고 30대입니다. 20대 같은 경우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20대는 담보가 있어야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신용대출로 아니면 뭐 론 같은 거 굉장히 비싼 이자를 주고서 대출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30대 같은 경우는 20대보다는 사정이 좀 낫죠. 뭐 담보도 제공할 수도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집을 사야 되기 때문에 대출 규모가 큽니다. 뭐 20대는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수준이라면 이건 뭐 몇 억씩 갚으리기 때문에 엄청나죠. 일전에 넣은 뉴스 보니까 30대가 월 상환하는 빚이 그 이자가 원금 빼고 이자가 뭐 140만 원, 뭐 200만 원, 뭐 이런 분들 있으시더라고. 매월 상환하는 금액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지금 이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 이 정도 상환을 하는데 만약에 매월 500만 원, 뭐 700만 원 이런 식으로 상환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과연 이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20대가 지금 많이 투자한 게 코인 쪽인데 코인 쪽 그냥 엉망이 수급이 꼬이면서 엉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그리고 30대에 집을 샀는데 이게 만약에 금리가 앞으로 계속 올라가서 유동성이 딸리는 분들이 파산하기 시작하면은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집 팔아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뭐 또 최근 6월 1일부터 집 관련해서 세금이 또 다시 늘었습니다. 집을 빨리 팔아야 되는데 팔아봤자 세금 때문에 남는 게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들고 있는 사람들 제법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위험하고 나머지 이 사람들은 위험하지 않다 손치더라도 이 사람이 위험해가지고 30대들이 위험해서 파산을 하기 시작하면 도미노처럼 무너져서 이쪽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유동성 관리 진짜로 주의 깊게 기울여야 됩니다.
또 그리고 조 파산 문제하고 또 하나는 바로 이거죠. 집단 면역 관련해서 지금 태국도 난리 났더라고요. 베트남도 난리 났죠. 인도도 난리 났죠. 지금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지금 빨리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백신을 빨리 맞으면서 따라가고 있어요. 막 따라가고 있는 중이고, 지금 미국이나 뭐 유럽 같은 경우 여러분들 잘 아신다 아닙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놀러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인플레이션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쪽에서 돈 빠져나가면 이거는 백발백중 이 상태로 가면은 그냥 위기입니다. 위기. 그냥 신흥국 외환 위기는 그냥 불 보듯이 뻔합니다. 늦은 국가들은 재앙을 맞이할 수밖에 없죠. 그 신흥국 외환 위기하고 우리 국내적으로는 이 부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부채가 심각한 게 바로 이것 때문이죠. 일본 사례를 예를 들었을 때 이 거품이 발생해서 주식 시장이 오르고 부동산 시장이 오르고 뭐 코인 시장이 오르고 전부 다 이 부채 때문에 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냥 심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돈은 사라지는데 가격이 떨어지니까 뭐 100만 원짜리가 50만 원 되면 50만 원 빵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부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가격이 낮아지면 뭐 같은 비율대로 부채가 떨어지면 좋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부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부채가 굉장히 문제죠. 그런데 이게 지금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이 20대하고 30대하고 여기서 분명히 파산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파산하면 그냥 이 사람들은 인생이 쪽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실제 그런 걸 보니까는요. 우리가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도 카드 대란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 무서운 줄 모르고 카드를 가지고 막 끌고 댈 때, 그때 제 주위에 있는 분께서도 파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파산해서 지금이 한 60 다 돼 갑니다. 60 다 돼 가는데 지금까지도 파산 상태입니다. 한 1, 2년 전에 뭐 채무 탕감 하도 안 갚으니까 채무 탕감 받아서 신용이 회복되었는데 뭐 이제 없죠. 누가 받아줍니까? 그냥 그 평생을 그냥 파산 상태로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 교육도 뭐 제대로 시키지 못하고 얘들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통째로 무너지고 그 밑에까지도 그냥 고스란히 다 그 가난이 증가된 그런 상황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대, 30대 이건 뭐 이런 분들이 만약 이런 상황에 든다 그러면 그 개인적으로도 문제고 우리 국가적으로도 봤어도 그걸 결국에는 이분들이 지금 뭐 40, 50대 아니면 이렇게 사회 허리를 담당할 건데 이분들이 망가져서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쪽으로 오게 되면 진짜 골치 아프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는데 여튼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유동성에 달려서 금리 인상 피해 보는 것, 또 신흥국 외환위기 요거는 진짜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저런 위험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몰빵하지 말고 아무리 인플레이션 시대라고 해도 금리는 오른다 손치더라도 현금은 어느 정도 꼭 들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시장 수급을 살펴보게 되면 이런 업종 돈이 들어왔어요. 서비스업, 전기가스업, 화학, 운송장비 이런 업종으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세력들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또 괜찮은 종목들도 있겠죠. 오늘은 세력들이 23개 요 종목을 매수를 했습니다. 좀 살펴보면은 세력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바로 카카오, 그리고 그 다음에 한국가스공사, 삼성, SDS 뭐 이런 종목들 세력들이 많이 매수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자, 그리고 오늘 시장이 단기적으로 좀 너무 올라서 조심해야 되는 종목들 좀 살펴보면은 경방 좀 많이 올랐습니다. 다우 데이터도 그렇고 동원산업도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업무역도 그렇고 저기 영풍 정밀도 하나금융지주도 금융주 또 한국콜마홀딩스 한미글로벌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세력들이 이렇게 매수한 종목들 중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종목은 바로 이런 종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중에서 SL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참, 이거 보면은 제가 우리 참 이웃이 생각이 납니다. 예전에 제가 좀 말씀드렸죠. 한 며칠 만에, 얼마 만에 1억을 갖다가 금방 날린 이웃이 생각난다고. 그때 SK 이노베이션 샀다가 갑자기 쭉 떨어지길래,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팔았습니다. 팔고, 이 SL이라는 종목을 또 여태 샀는데, 지금 잘 안 보이시겠죠? 저 크게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SL이라는 종목을 샀는데, 사자마자 또 거래 정지가 되어버는가 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죠. 계속 참고 기다리다가 이때 다른 종목도 잘 나가는데 이제 완전히 그래 됐겠죠. 그러다가 이렇게 쭉 거래 정지가 풀리고 난 다음에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이를 옆에서 만나기 때문에 이웃이라서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거라도 들고 있어라 했는데 이것도 지금 못 들고 있었죠. 예, 그냥 날렸습니다. 이 좋은 시장에 SK 이노베이션도 들고 있었으면 돈 벌었고, 내가 번 돈 가지고 좀 까먹고 샀다 하더라도 SL에서 물렸는데, 그냥 들고 있었다 그러더라도 지금 충분히 원금 회복하고도 이익을 났을 건데,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손해를 봤습니다. 이 시장이 상승할 때는 그냥 웬만하면은 진득히 들고 있는 게 좋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우리 시장이 신고가를 갱신했는데 그동안 돈이 풀다가 지금 줄어들려고 하는 시점이라서 시원하게 이 박스권을 치고 나가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식을 들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플레이션 시대가 지금 도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시장에 돈이 많다 보니까 좀 줄여 나가야 되는데 이 줄이는 것도 사실 좀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파산이 도미노로 쭉 쓰러지게 되면 이거 엄청 겁나기 때문에 지금 돈을 줄이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뭐 돈이 넘쳐나는 세상이라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들고 있어야 됩니다. 전제 조건은 유동성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중 하나가 걱정이 되는 것이 바로 영끌에서 산 그 20대, 30대 이분들 개인적으로도 좀 걱정이 되고 파산의 위험을 갖다가 체험하지 못했다 아닙니까? 그나마 우리가 40대, 50대는 IMF 경험하면서 굉장히 파산 위험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또 그러고 직장 다니고 담보 여력도 있고 해서 부채가 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 보는데 이분들 정말로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크게 지금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럼 그런 위험이 있을 때마다 우리 주식시장은 또 영향을 받겠죠.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거는 이거 다행스럽다고 해야 될지 다행스럽지 않다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20대 분들께서 코인 쪽으로 많이 가시는 바람에 그나마 주식시장은 좀 낫습니다. 만약에 코인 시장이 없었다 그러면은 아마 빚내서 주식시장으로 다 들어왔겠죠. 그럼 이 주식시장 공매도 재개되고 해서 난리 쳤을 건데 사기꾼들이 요 다 들어와 있을 건데 요 다 가가지고 좀 다행이다 싶긴 합니다. 그런데 이 암호화폐 거의 대부분이 아마 박살나겠죠.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1900년도 초에 미국의 자동차 회사가 100개가 넘었는데 100년이 지난 다음에 살아남은 회사는 몇 개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다 그나마 살아남은 회사들도 중간에 몇 번 엎어져 가지고 돈 수요를 받아서 그냥 여기까지 온 거고 몇 개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암호화폐도 아마 다 망가질 겁니다. 그런데 전부 다는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비자 없이 외국에서 일하시는 불법 처리에서 일하시는 분들 은행에 통장 개설이 되겠습니까? 그분들 암호화폐 써야 됩니다. 그리고 뭐 바람직한 거는 아닙니다만은 무기 뭐 밀매라든지 아니면 음지에서는 마약이라든지 양지로 나오기 어려운 그런 분들이 또 돈을 갖다가 쓰겠죠. 또 그리고 재산이 좀 드러나기 싫은 분들 그러니까 이 암호화폐가 좀 필요하겠죠. 이런 수요가 그대로 남아 있을 거기 때문에 전부 다는 아니고 이 중에서 뭐 몇 개는 살아남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있으리라 보는데 나머지는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이제 진짜 골치 아픈 게 이거잖아요. 빚도 많은데 이것까지 날아가 버리면 그냥 20대는 쭉 나는 겁니다. 진짜 걱정됩니다. 30대도 걱정이죠. 금리 오르면 뭐 지금 대책 없이 한 달에 200만 원 이자만 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뭐 그게 진짜 500만 원, 700만 원 돼보세요. 그게 감당 가능한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엄청나게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닥칠 때마다 시장에 충격이 될 거니까 우리도 미리 알고 현금 좀 챙겨놔야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